구독, 좋아요. 마지막 이슈인데요. 기업 탄압과 사면이 맞붙으면서 민주당이 그 민심 분열의 씨앗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ENC의 중대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같은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서 그 일선 현장들의 동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이 됐을 때 사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만 이것이 결국에 경영 악화 혹은 그 회사가 문을 닫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독소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좀 현실화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유독 포스코 ENC냐? 그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그 사망자 수가 사실 월등히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포스코 ENC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건설사들에게 문을 닫으라는 간접적인 압박으로 회사 차원에서는 또 보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산업재해 사망자 수 추이 어떤가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게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코 ENC가 가장 적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약간 본보기로 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좀 산업재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약간 저 위에 있는 현대건설이랑 롯데건설, 대우건설 이런 쪽은 왜 이렇게 막 슥 넘어가고 왜 자꾸 저렇게 쥐잡듯이 저기만 저렇게 잡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전수조사를 해야죠. 공평하게 다 같이 이렇게 뭔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한쪽 기업에만 이렇게 하나. 이게 저는 오히려 지금 포스코 ENC만 저렇게 쥐잡듯이 잡으면 다른 기업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이런 건설 기업 쪽의 사업장 말고도요. 그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사망자는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후에 기사들도 뭐 양식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은 뭐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추경에서 뭐 민생지원금 준 것도 그렇고 같은 맥락이에요. 왜 자꾸 그냥 약간 좀 미봉책으로 약간 임시방편으로 자꾸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우건설은 사실 대우건설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우건설이 많거든요. 근데 대우건설 모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중흥그룹이에요. 중흥그룹이요? 네. 중흥건설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들어봤습니다. 중흥건설이 이게 공교롭게 LH에서 2020년도에 민간건설사 중에 가장 많이 밀어줬어요. 아하. 자, 이거를 보시면요. 문재인 정권 때 2020년도에 LH가 민간 아파트 만들 때 가장 많이 밀어준 건설사가 중흥그룹입니다. 자, 그러면은 딱 답이 나오죠. 그러면 대우건설 모기업이 누구라고요? 중흥건설. 그러면은 대우건설 사망자 수가 저렇게 많은데 대우건설은 그냥 뉴스 하나도 없다. 뭔가 냄새가 납니다. 이상하죠. 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특정 기업에다가만 이렇게 좀 너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저기만 유독 저렇게 하는 거냐. 딴 데도 지금 저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사고들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저기 한 기업만 저렇게 압박을 해서 문제를 만들면 이게 결국에는 정부에서 개입하게 건설 시장 자체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포스코 ENC를 저렇게 압박해서 그럼 다른 기업들에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자청해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정 6186님께서 대우 망한다고 말이 많았었는데 건설은 아직까지 건재하군요. 고속도로도 만들고 점점점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숨어있는 커넥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견을 할 필요도 있고요. 어쨌든 뭔가를 시작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같은 전수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유독 타겟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포스코 ENC 이것도 철강 쪽 얘기해서 또 이야기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 포스코 ENC 중대사고 관련한 소식으로 인해서 재건축 리모델링
중소형 단지들도 술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정말 그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다,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또 부동산 가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포스코 ENC의 원전 기술 개발이나 기존 수주까지도, 특히 최근에 해외에서 대형 수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LNG 관련해서 이런 기존 수주도 좀 위태로워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ENC의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되면은 앞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라던가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당연히, 왜냐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꺼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짓다가 또 사고 나면은 또 불려가갖고 조사받고 질타받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막 공급을 늘리고 싶지 않겠죠. 그럼 이거는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고, 지금 보시면은 조선일보 쪽에서 기사 낸 건데 이게 유독 지금 포스코 ENC에만 집중포화되고 있다, 뭐 정치적 의도 있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2020년도 뉴스죠. 그래서 저때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한 특정, 그러니까 LH가 정부에서 관여하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특정 건설사에게 밀어줬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여론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같이 좀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이러한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마녀사냥처럼 한쪽만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집중 포화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기억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부터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혐오, 마녀사냥, 이것도 인민재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ENC는 원전 관련한 또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원전 기술을 노리는 정권, 그러니까 탈원전은 못하지만 이 원전 기술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잘 안보적으로, 기술 안보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가 지켜질 수 있겠는가, 잘 눈뜨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ENC의 이런 여파들이 회사채 거래로까지 이어집니다. 포스코 ENC의 회사채 거래가 뚝 끊겼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재 사망 사고가 결국에 건설사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의 자율 예방이라는 그런 기조가 강력 처벌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우려스럽고요. 이런 법안으로 산업 현장의 사고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계로도 이렇게 나왔는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100% 저거를 방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제도적인 부분들을 손볼 거는 손보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방식은 약간 뭐 이춘석 의원 이후부터 지금 자꾸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뭔가를 덮기 위한, 뭐 더 큰 걸로 뭔가를 막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뭐 사실 저 기업이 뭐를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눈밖에 나서 그런 건지 이거는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예.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이거는 경제를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위축을 시키고 더 옥죄는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했던 것과 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업을, 뭐 물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질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지금 포스코 ENC가 뭐 최근에 저런 사고들이 많아서 본보기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다른 기업들은 그런 사망과 관련된 사고들이 더 많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뉴스에 하나도 안 올라가고 왜 하필 여기만 올라가는 걸까? 이거는 저도 사실 궁금하고요.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마녀 사냥, 이것이 대세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포스코 ENC가 이렇게 회사채 거래가 뚝 끊기면 결국에 정상적인 자금 조달 자체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광복절 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임기 첫 번째 광복절 사면에서 사면을 해준 사례가 이때까지 최근 들어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이재명은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수 유승준 팬덤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했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저분은 병역을 피하려고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인데 왜 저거를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빌미를 자꾸 주니까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저거는 사실 전 대한민국 남자라면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저 국방의 의무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사실 미국으로. 근데 저런 사람을 자꾸 왜 언급하는지조차도 모르겠고요. 사실 저거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만드는 거. 사실 근데 네.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유독 나한테만 이러냐. 공인이니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정치인들의 아들들도 사실 병역 의무를 다 하시는 분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엄청 많아요. 지금 저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좀 예. 사실 저도 제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는데요. 저도 갔다 왔고 저도 2년 넘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피를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심해요, 이거는 사실. 근데 그 둘 다 지금 걸리는 게 음주운전, 군대 미필 걸리는 게 이 씨도 군대 안 갔는데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안 가셨나요? 몰라요, 저도. 국방부 장관 되신 분도 저기잖아요. 예. 그 군대 안 가신 분. 방위가 군을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좀 착잡합니다. 이거는 진짜 좀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국이랑 정경심 씨도 이렇게 됐잖아요. 윤미향 씨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조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녀 비리. 이게 왜 광복절 특사로 자녀 비리로 우리 국민들의 봉부를 산 그런 사람들을 사면해주냐. 이게 좀 저는 그러니까 정권이 안타깝습니다. 바뀌니까 이제 그 범죄가 확정되신 분들은 이제 다시 나오시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딱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요. 네. 약간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친했던 사람들 일단 다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게 네. 대통령 입장에서 안 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상황, 나름의 그들의 어떤 화합의 그렇죠.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당 대표가 정청래가 됐기 때문에.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들 내부적으로도 뭔가 권력 다툼이 있겠죠. 저는 그 광복절 특사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예. 광복절 특사의 의미가 네. 국가가 국민들에게 화합과 용서를 베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자녀 없이 비리에 대한 유죄 판결 실형받으신 분을 사면해주는 게 맞나 이렇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주운전은 왜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사면을. 그뿐 아니라 많은 분들을 이번에 엄청 많더라고요. 수만 명을 사면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다 모르겠고 예. 음주운전은 왜 사면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그 음주운전 한 사람 또 해요. 음주운전. 그분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별 저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예. 음주운전은요 살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원래 술을 잘 안 먹습니다만 어쨌든 음주운전 한 사람들 사면도 문제고 그 자녀 입시 비리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이런 거는 사면 광복절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광복절에 이런 사면 자체는. 정말 이게 국민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광복절 사면이 있는 건데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준비한 걸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관세를 넘어도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지금 상황을 딱 적절하게 표현한 이 사파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기업들 참 힘들죠? 네, 그렇죠. 네. 일단 어제 하나오션 하락하니까 기자분들 워딩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조선주 하락했다 뭐 이런 워딩도 있더라고요. 노란봉투법도 있고요. 네. 강성 노조도 미국 쪽에서 안 받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협상 조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착잡합니다. 이 저기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저분의 표정과 약간 좀 음주가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래도 저희 목소리를 내면서 네.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상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복절 특사는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일단 치밀어 맞습니다. 올랐고 뭐 유승준 씨는 얘기 왜 나오는지도 맨날 모르겠고 그냥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한미 그거부터 좀 잘 이번 달에 마무리하는 예.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25일 한미 회담 일정이 정해졌고요. 이 자리에서 결국에 관세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8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전 세계가 집중하는 현재 정말 올해 거의 4년 가까이 이어지는 러우 전쟁에 대해서도 휴전 가능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8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이주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